안녕하십니까. 홍보전산과장 양효상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기자회견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 시정결산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시 간부님 참석자 소개, 시장님의 취임 6개월의 소회를 듣고 기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참석하신 시청 간부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와 미래 산업으로 도약하는 남원을 위해 힘쓰고 계시는 최경식 시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재현 자치행정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조한희 경제농업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영근 안전건설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한용재 보건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안순혁 기획실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은주 시민소통실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어서 시장님의 취임 6개월의 소회를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죄송하지만 마스크를 좀 써도 될까요? 예. 네, 반갑습니다. 참 벌써 또 이제 한 해가 저물어가는 12월 말이 됐네요. 오늘 딱 12월 20일 추운 날씨에 오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민선 8기 시작한 지가 이제 거의 6개월이 다 돼갑니다. 6월 1일 날 당선된 직후부터 이제 쭉 참 쉼없이 달려왔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연말을 맞이해서 기자님들 모시고 사실 제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기자님들의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그동안에 이제 취임 이후부터 7월 1일부터 지금까지 행정에서 해왔던 내용들은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또 질의응답을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실 민선 8기는 시민들께서 새로운 변화를 희망하는 결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8만의 시민과 함께 시작했던 민선 8기가 시민 중심의 시정을 하기 위해서 시민과의 소통 속에서 부족된 문제들을 현안 문제들을 해결하고 미래의 청사진을 그리는 것이 지금까지 일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먼저 2022년도의 결과를 좀 말씀을 드리면 2023년도 국도비 예산을 한 3,400억 정도를 확보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 남원시 사상 처음으로 1조 원 예산 시대를 열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결과와 아울러서 이제 2023년도에 있을 국제 드럼 레이싱 챔피언십 대회를 우리 남원이 개최를 하게 됐습니다. 그거는 대한민국 속의 남원이 아닌 세계 속의 남원을 찾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리산 산악열차도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이제 효산콘도에 대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지금 매각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도 면밀한 우리 행정에서 준비의 결과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새로운 주인이 나타나게 됐고, 아울러서 춘향 영정에 대해서도 남원 문화원을 통해서 올해 92회 춘향제 때 영정 없이 지냈던 우리 춘향제를 내년에 이제 93회 때는 반드시 춘향 영정을 모시고 춘향제를 지낼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기자님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셨던 지금까지 이제 흘러왔던 대규모 민투 사업과 관련해가지고는 지금 현재 면밀한 검토를 진행을 하고 있고, 아쉬운 점도 지금 현재 많이 남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서 2023년도, 2022년도의 하반기부터 2023년도까지 이어진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우리 제가 인상 관리를 위한 시민과 약속했던 부분들을 시민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들을 포함을 해가지고 행정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기반해서
발전시키고 올려서 아까 말씀드린 인터 사업 같은 경우는 법적인 문제가 있거나 활동성의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사업을 보완해가지고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보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시민과 함께 이룬 2021년도 주요 성과에 대한 논문 보고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 예산 최대 확보로 인해서 남원시 예산 1조 시를 개박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여기에 기여한 부분은 세종시 정부청사가 있는 세종시에 우리 남원시 국가 예산 전략센터를 개설을 함으로 인해서 국립 전북 스포츠 종합 훈련원 그리고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R&D 사업 그리고 스마트 관광도시 등 주요 국제복지가 현안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우리 이제 그 대곡지구의 풍수해생활권 전환 정비 사업 400억하고 주촌의 그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 사업 한 400억 정도, 그리고 방동지구 배수 개선 사업 97억 정도, 재해 위험 저수지 정비 사업 90억 정도 해서 우리 남원이 끼고 있는 그야말로 가장 큰 저주라고 할 수 있는 요천을 하천 정비 사업을 통해서 2020년도에 있었던 그 안타까운 재해 상황은 반드시 만들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하천을 재정비함으로 인해서 명품 하천을 만들고 그로 인해서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요천을 만들어야겠다는 그런 성과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가족친화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전국 선정이 됐었고 전국지자체 최초로 대통령 우수표창 수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시민과 약속한 공약 실천 계획 및 계획에 대해서 확정하고 실현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6개 분야의 41개 공약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네. 총 사업이 한 1조 1천억 정도 지금 소요될 예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 41개 공약 사업은 임기 내에 33건에서 한 80%까지 공약 실천을 이행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제 우리 남원의 산업적 체질이 굉장히 약한 환경인데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데에 항공과 드론과 UAM 산업 쪽에 시중을 해서 전력 보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월드 레이싱 챔피언십 대회를 개최를 함으로 인해서 세계 속에 남원이 실현이 될 수 있도록 그야말로 10월 6일부터 10월 9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레이싱 챔피언 대회가 아닌 드론 엑스포, UAM 엑스포를 개최를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적 기반이 굉장히 약한 상황이지만 세계적인 목표를 우리 남원에 집중시킴으로 인해서 뭔가 새로운 남원의 먹을거리를 찾을 수 있는, 좋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남원의 새로운 신성장 산업을 목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하고 화성콘도, 친환경정 등에 대해서 지금 신발을 찾고 지금 이제 해 나가고 있는 중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거는 사실 친환경 전기열차 부분은 굉장히 환경단체에서 많은 의견도 있으셨지만, 신규 철도 건설이 아닌 기존 도로에 이 시범노선을 조성하고, 그리고 기재부의 어떤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탄소 중립 실현 취지로부터 부합받는 새로운 형태의 친환경 전기열차를 시도를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울러서 환경단체에서 우려하는 야생 동물 피해라든지 또 소음 등 환경 문제와 안전성 그리고 경제성 등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번 시범 사업을 통해서 검증하고 보완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상용 노선 추진 과정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이나 단체들과의 충분한 논의와 그리고 사회 공론화 과정을 반드시 거치겠다는 약속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효산콘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부서에서 주도면밀하게 준비를 해왔고, 특히 인허가가 걸려 있는 도화의 협정 문제에 대해서
대해서는 사전에 공감대를 형성을 했기 때문에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보다 적극적이고 주도면밀하게 준비를 해서 수상권들은 지금 1차 낙찰자가 선정이 돼서 계약금은 지급이 되었지만 마지막 낙찰 금액에 대한 완료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협조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져갈 것 말씀드리겠고, 춘향 경력은 우리 남원문화원에서 주도적으로 그동안 고생을 해주셔가지고 공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과정을 거쳐서 지금 현재 춘향 영정에 대한 공안 결정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거는 정말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 지난 6개월 동안 제가 깊이 감사드리고 싶은 부분이 도민체전을 성공리에 추진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우리 시민들께서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시고 또 참여해 주심으로 인해서 도민체전이 성공리 마무리 좋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 남원시의 전체적인 경제에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침체되어 있었지만 활력을 불어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우리 행정에서도 짧은 시간이었지만 정말 주도면밀하게 우리 관계자들도 최선을 다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우리 기자님들께서 칭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 남원이 놓여져 있는 5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경제 환경입니다. 코로나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 지역 경제의 어떤 현 추세는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산업 체질도 어렵고 또 좋은 일자리를 찾기 위한 젊은이들도 사실 없고, 또 좋은 일자리가 있어도 그 젊은이들이 우리 남원에서 일자리를 찾으려고 하는 정규 환경도 여의치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되겠다고 판단이 들어서 골목 상권을 살리고 또 기업과 좋은 일자리를 활성화하는 데 지금 현재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지금 국가에서 지역사랑 상품권, 지역상품권에 대한 지원 금액을 아직은 예산을 확정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설령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이라도 우리 시 자체 예산을 전혀 투입해서 지역적인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겠다는 약속을 드리겠고, 아울러서 우리 남원형 지역 맞춤 일자리 창출을 더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번째로는 사실 우리 남원이 가지고 있는 그 역사를 근간으로 한 문화적 소재, 예술적 소재는 정말로 대한민국에 제일 간다고 저는 자부하고 싶습니다. 그 소재들을 묻고 엮어서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테마를 만들므로 인해서 글로벌 아트 도시를 만들어가는 데 기표를 마련했다고 자부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다수의 용역 사업을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중에 있고, 남원읍성과 북문을 복원을 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충원과 역사의 테마를 만들고, 광활과 요천의 상수 축제와 빛의 향연을 활용한 문화축제 테마, 그리고 김정중 미술관과 한파우 아트밸리 등을 확대한 문화예술의 테마로 우리 분산되어 있는 관광 차원들을 묻고 엮을 예정입니다. 그런 것들을 좀 광범위하게, 특히 그 한파우 지금 아트밸리라고 제가 지칭을 했습니다만 파빌리온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존 양림단지에 협소한 우리 관광 자원을 한 4배 정도로 지금 확대를 해서 보다 좀 본격적인 우리 남원의 관광 자원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므로 인해서 그야말로 체리형 관광단지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좀 드리고, 또 아울러서 지금 현재 차곡차곡 준비를 해가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특히 우리 남원 시민들이 갖고 계시는 자부심, 자긍심이야말로 저는 대한민국의 1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걸맞는 우리 남원의 자원들을 관광 자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7번째로는 다 함께 잘 사는 우리 남원의 조성입니다. 특히 우리 남원은 잘 아시다시피 그 농업 중심 도시입니다. 그래서 농촌이 잘 사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고, 특히 우리 농촌에 고령화는 정말 매우 심각한 지경에 있습니다.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면민회를 가서 우리 어르신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90% 가까이가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차후에 5년, 10년, 20년 뒤에는 과연 이 역동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가 저는 가장 걱정스럽고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그리고 탄소 중립의 시대에 맞는 권총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제가 약속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맞게 지금 현재 기틀을 마련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우리 남원이 가지고 있는 축산도 중요하고 특용 작물도 중요하지만 남원에 맞는 스마트팜 보급을 한속히 시급히 조성을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청년 스마트팜 패키지 지원을 통해서 뭔가 좋은 농촌 만들기에 주력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남원이 지리적 여건이 평야지대 준고랭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략 상품화할 수 있는 여건이 굉장히 어려운 환경인데 원푸드 전략만큼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순창의 고추장 그리고 임시대 치즈처럼 남원하면 떠오를 수 있는 대표적인 원푸드 전략을 기초부터 튼튼히 다지고 마케팅 전략을 수립을 해서 전국 유통망을 확충할 수 있는 그리고 세계 속에서의 남원의 원푸드를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전략 사업화를 반드시 추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이번 조직 변경에도 충분히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지금 현재 추진해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잘 사는 남원 하면은 사실 소득도 중요하지만 정조 환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우리 남원 지역에 와서 내 아이를 낳고 보육하고 교육하는 환경 그리고 어르신들을 포함해서 의료 환경 서비스를 받는 것이 살기 좋은 정조 환경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게 지금 세부적인 실행 계획들을 세워놓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우선 먼저 우리 남원에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공공산업거리원을 지을 예정입니다. 부지 확정했고 예산 확보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 확보되는 대로 바로 가장 빠른 시간 안에 그래서 우리 남원 지상권을 중심한 전라북도 동구권 지역에 있는 예비 산모들께서는 반드시 남원에서 이 아이를 낳고 싶은 그런 환경을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잘 아시다시피 우리 남원이 고령화 시대이고 인구 소멸제의 미용제이라고 다들 말씀하시죠. 그러다 보니 이제 만 70세 이상이 사실 17,000분이 넘습니다. 우리 남원에서 8만 인구 중에서. 근데 이제 그분들 또한 케어를 해야 되는 것은 우리 행정이 주도적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고 판단이 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제 70세 이상의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시내버스 무료화 사업을 지금 현재 예고를 했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살편 서비스라든지 스마트 돌봄 서비스를 통해서 단 한 번이라도 우리 소외계층, 취약계층에 대한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그리고 낳는 것도 중요한데 내 아이를 보육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도 철저히 좀 준비를 해서 아이맘 누리센터를 지금 현재 개관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좀 더 보완하고 확대해서 좀 더 젊은 층들이 직장 생활도 하고 내 아이를 위해서 보육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약속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우리 남원에는 좋은 인재들이 많습니다. 청소년들, 기술 분야, 기능 분야, 그리고 예술 분야, 체육 이 모든 분야에 대한 사회적 기반 시설을 좀 더 가다듬고 좀 더 적극적으로 공세적으로 타 지역에 비해서 좀 인재를 양성하고 발굴하고 육성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 생각을 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이번 6개월 동안 충분히 준비를 해가고 있고 내년에 상반기 정도에는 좀 더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청취를 해서 보다 좀 적극적이고 촘촘하게 그 계획들을 세워나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8번째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이제 취임하자마자 우리 읍면 23개 읍면 동장님들한테 1일 1일 소통 행정을 제가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읍면 동장님들이 매일같이 하루에 한 가구씩 방문을 하십니다. 특히 취약계층, 독거 어르신 그리고 소외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어떤 부분들이 필요한지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챙기고 있는데 정말 이 부분은 우리 23개 읍면 동장님들한테 정말 고생 많으시고 애쓰신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을 대신해서 그야말로 시민에 다가가는 소통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정말 자랑스럽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소통 행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사실 저 나름대로는 소통의 중요성을 매우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시민을 위해서 시장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새로운 남원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이번에 이제 우리 노조도 그렇고 조직 개편을 하기 위한 조례 개정을 하기 위해서 시의회에 제출된 내용도 그렇고 다소나마 이제 소통에 어떤 누구를 알지 못했던 부분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언론사에 계신 우리 기자님들 포함을 해서 다시 한번 제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순수하게 경청하고 또 여러분들과 자주 소통해 나가면서 시장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드립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우리 남원이 14개 시군 중에서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에서 제가 이제 사실 반복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남원의 경우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비수도권 중에서도 영호남 중에서도 호남 내에서도 이 전라남북도와 이 광주의 소외된 기분, 소외된 느낌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 중에서도 전라북도권 내에서도 서해안 중심으로 지금 현재 도정이 가고 있는 모습을 많이 느끼게 되는데 군산, 익산, 전주, 완주, 전북, 김제, 새만금 이렇게 벌어졌는데 우리 동북권이 그동안에 이제 사실은 갖고 있는 자원은 많고 가지고 있는 시민의 정신 또한 저는 월등하고 굉장히 존중받을 만한 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경제적인 지표가 굉장히 낮다 보니까 14개 시군 중에서 제일 낮은 경제 지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민선 4기 동안, 민선 8기 4년 동안 최소한 중상위권 이상으로 끌어올릴 그런 각오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특히나 이제 6개월 동안 충분히 우리 공직자들하고의 경쟁력 있는 행정 그리고 변화의 시대에 맞는 행정을 만들어가고 더군다나 변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조직 문화를 어느 정도 기초를 가졌다는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 드리는 걸로 마무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5분 할 때 20분 했네요.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에 2022년 시정 결산과 관련하여 질문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때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시간 전략을 하기 위해서 질문은 가급적 중복되지 않는 질문과 2번 이상 질문을 되도록 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자님들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광벨 정보원시키입니다. 시장님께 한 가지 좀 묻겠습니다. 남원은 지금 어떤 도시라고 지금 생각하십니까? 저는 농업 중심 도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다름이 아니고요. 네. 제가 지금 어제 제가 또 서울을 갔다 오면서 다녀오면서 우리 춘향 터널에 있는 남원 대한민국 대표 문화도시라고 지금 간판이 붙어 있습니다. 네. 우리 남원은 지금 대한민국 문화도시가 아닙니다. 이 간판을 지금 탄압된 지 벌써 3년이 됐는데 전직 국장한테도 제가 수도 없이 얘기했고 문화관광과장한테도 얘기했고 회장한테도 얘기했고 시정 조치를 이것을 철거를 한다 해놓고 3년째 지금 방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차라리 무슨 행복한 도시라고 하든지 대한민국 문화도시는 지금 전라남도 지금 못 봅니다. 지금까지 여러 지금 방치하고 있다는 건 우리 시장님 좀 아셨으면 해서 하루라도 빨리 이거 철거를 해서 다른 슬로건을 거시든지 또 하셔야지. 이거 무슨 개망신입니까 이거. 남원의 창피입니다 이거. 제가 그거 한 가지 하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시외버스 터미널에 대해서 우리 남원에서 지금 인천 공항에 가는 게 지금 거의 폐쇄되고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근의 순창이라든가 임실이라든가 임실 같은 경우는 하루에 10회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남원은 인천에
공항에 갈 수 있는 버스가 지금 없습니다. 몇 명도 나고 있습니다. 그것도 좀 시장님 좀 아셨으면 하시고. 그리고 저 가을 하면은 우리 지리산이 참 굉장히 단풍으로 참 옛날에는 명성을 날렸는데 지금은 전혀 인근에 있는 순창이라든가 완전히 다 밀려버렸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하다못해 발해복에 있는 척죽도 저희 황매산 쪽으로 이제 경산도 쪽으로 완전히 그쪽으로 완전히 다 밀려버리고 했는데 우리 가을 오면은 지금 단풍인데 우리 동림교에서부터 주천으로 해서 정령치로 해서 산내로 해서 저기 인월까지 가로수에 있는 그 단풍나무가 그 고로쇠 나무지 그 단풍나무가 아닙니다. 그것도 좀 대대적으로 식재를 해 주셨으면 시장님도 아셨으면 해서 제가 과장님들한테 국장님들한테 전직 지금 이제 말 안 했습니다만은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귀에 듣들 않습니다. 우리 시청 공무원들이 그것이 우리 남원의 지금 현실입니다. 우리 남원 시청 현실입니다. 제가 참 쓴소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반드시 우리 시장님이 좀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그 말씀 한번 좀 듣고 싶습니다. 그 애정이 너무 강하셔가지고 흥분하셨네. 예, 제가 좀 흥분 좀 합니다. 제가 흥분을 너무 좀 잘하는데. 애정을 말씀 부탁드리고요. 예, 제가 이렇게 제가 많은 거 제가 지금 적어왔는데 네, 알겠습니다. 몇 가지 더 이상 얘기 안 합니다. 네, 먼저 그 문화도시 수장터 입구에 있는 거에 대해서는 시민들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예. 반드시 그 문체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화도시 지정됐기 때문에 문화도시라고 쓸 수 있는 건 사실 아니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남원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소재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춘향터를 입구에 있는 문화도시를 진짜 더 이상 쓰더라도 부끄럽지 않는 남원의 문화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제가 바로 제가 하고 싶은 거기에- 말 바로 그건데 예. 제가 항시 제가 부르짖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근데 예. 우리 남원 시청 공무원들은 듣고 알고도 안 한 실천을 안 한다는 것이 그게 제일 큰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저기 이제 기자님들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어떤 공적 시설물을 설치해 놓잖아요. 그럼 임의대로 철거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문화도시라는 것을 브랜드를 가지고 해놨으면 분명히 문체부를 통해서 했던 우리 자체 예산을 통해서 했던 예산이 투입된 거면은 쉽게 흔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도를 할 때 신중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이미 설치되어 있는 걸 1년 만에 마음에 안 든다고 철거한다고요? 공적 건물이었던 공적 비용이 투입된 거에 대해서는 쉽지 않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춘향터를 입구에 문화도시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부끄럽지 않는 남원의 문화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그럼 됐나요? 두 번째, 그 CF호스트라는 지금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해요. 근데 전에도 제가 이제 비슷한 내용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남원에는 KTX가 다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속버스 이용률이 많이 떨어진 거예요. 지금 저도 거의 매주 제가 서울 내일도 또 서울에 올라가야 되는데 저는 KTX 탑니다. 그러니까 고속버스 이용자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터미널 이용객이 없어지다 보니까 이게 이제 통합될 수밖에 없는 여건이 된 거고 공항행이 없는 그 버스에 대해서는 한번 좀 노선을 살펴보겠지만 굳이 그 CF버스 터미널에 대해서 통합된 것을 가지고는 좀 우리가 다른 각도로 한번 고민해보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특히나 이제 그 시민의 접근성이고 또 특히 이제 아쉬운 부분이 우리 이제 택시를 운행하시는 분들이신데 어쨌든 그 주변이 또 이제 또 상권이 좀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새로 옮긴 데가. 근데 뭔가 이 도시 집중을 위해서라도 좀 필요한데 다시 한번 좀 고민을 해볼 수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지리산 단풍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번에 이제 조직 변경할 때 컨트롤 타워를 제가 지금 주장을 했거든요. 이제 우리 기자님께서 나무를 말씀하시니까 그동안에 우리 행정에서 나무를 심는 부서가 5개, 6개, 7개 부서가 된 거예요. 도시과 심고, 건설과 심고, 관광과 심고, 문화예술과 심고, 산림동주가 심는 거예요. 중구난방인 거죠. 근데 누군가가 도시 조경을 가지고 도시를 새롭게 디자인을 해서 새로운 남원을 가면 단풍, 남원을 가면 어떤 거 이게 확 들어와야 되는데 이미지가 없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그 나무를 심더라도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개를 지금
이번에 조직 변경에 넣었어요. 그래서 좀 더 주도 면밀한 미래를 바라보는 조경시설은 5년, 10년, 20년, 50년 뒤를 바라보고 조경시설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관성 있는 그 조경의 거리를 남원을 새롭게 만들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것도 네. 저 전주방송의 하원호 기자입니다. 네. 강원 테라파크가 지금 운영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네. 이게 이제 업체 부도가 나게 되면 현재 협약대로라면 남원시가 비용을 떠안는 구조이고, 그래서 그 저번에 시장님께서 그 불공정 협약을 변경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변경해야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또 그 실현 가능성은 있는 건지, 또 그동안 민간 사업자하고 이 협약 변경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네. 그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취임 직후에 바로 이제 특정 감사를 실시를 해서 그 실시 협약서의 불합리성, 그리고 대출 약정서의 그 당위성 등에 대해서 지금 현재 그 언급을 하고 저희가 기부 제한을 받지 않은 건 맞습니다. 그런데 남원 테마파크 쪽에서 이제 우리 행정을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를 한 게 있어서 거기에 대한 법적 대응을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 하다못해 지금 그 전라북도에 이제 행정심판 청구를 해놓은 상태이고, 지금 사법적 판단 행정적 판단을 지금 현재 기다리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죄송합니다만 예견되었다. 실제 제가 이제 그 속속들이 그 제안서라든지 사업계획서라든지 계약서라든지 약정서라든지 협약서라든지 내용을 다 살펴본 바에 의하면 실제 관광객에 대한 그 수입적인 측면이 과대 그 계산됐다는 부분이 저는 읽혀졌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테마파크가 지금 현재 어려움이 처해 있는데, 저로서는 그 안타깝습니다. 사실. 그리고 지금 지바이어 같은 경우에는 시민의 안정성에 지금 현재 문제가 될 정도로 중간에 그 서 있는 모습들이 한 너댓 건 정도 있었고, 모노레일 또한 지금 현재 그 운영의 실태를 놓고 보면 아쉬운 점이 있는데, 분명한 사실은 사업적 판단이 필요하겠지만 실시 협약서는 불합리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그 자문 변호사하고 지금 역할 분담을 해서 지금 적절한 대응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반드시 우리 남원시의 재정적 부담이 큰 이 그 민투 사업에 대해서는 수정을 해야 된다고 저는 확신을 갖고 있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이 자원은 자원으로서 활용이 돼야 되지만 시민의 세수에 부담되는, 시민의 세금에 부담되는 그런 행위만큼은 반드시 제 시장으로서 책임을 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지켜봐 주시고, 또 이 사업들이 그 결국은 이제 차후에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결과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저희 시에서도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쉬운 점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해서 말씀드리면 남원 테마파크 쪽에서 지금 소송을 시를 상대로 해서 2건가를 저는 청구를 하고 있고 행정심판을 청구했기 때문에 좀 지금 뭔가 이게 결과론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법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네. 재판부에서 사법부에서는 그 행정 연속성을 우선시하게 판단하는 경향들이 있고, 네. 전임시장이 사인한다는 협약이기 때문에 네. 이게 지금 이제 이 사업자가 손을 털고 나가면 남원시가 떠안을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이게 참 이게 잘 되면 뭐 서로 윈윈하겠지만 못 돼도 남원시에 굉장히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우선 먼저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실시 협약서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남원시가 떠나야 된다는 전제 조건은 저는 제고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원천 행위 자체에 저희가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에,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매번 그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만 민선 8기 시장이 민선 7기 전임 시장에 대한 비토를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소도 안 되는 거고 할 수도 없고,
그 현재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그걸 발전시킬 것인가를 고민할 뿐이지 전임 시장님이 어떻게 해온 사업이기 때문에 무조건 안 된다는 식의 논리는 단 1%도 없습니다. 정말 말씀드립니다. 오로지 민간 투자 사업 방식 자체에 지금 현재 그 다툼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저로서는 그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저로서는 옳지 않다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옳지 않음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건 제 신념이나 제 가치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협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협의해 나갈 생각 가지고 있고 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남한 테마파크 쪽에서도 저희에 대한 그 법적인 사업적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으로 풀어가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좀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최경식이라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시장이라는 단독적인 행정의 문제가 아니고 시민과 함께 시의회와 함께 이 부분을 같이 대응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간 투자 사업자거든요. 그 사업자는 여기서 시사하고 뜨면 끝이에요. 하지만 그건 고스란히 우리 남은 시에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시의회에서 그런 지지를 받았습니다만 정말로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시민과 또 우리 시의회와 우리 시행정이 모든 것을 똘똘 뭉쳐서 뭔가 이 대응을 해나갈 수 있는 우리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행정적인 절차나 법적인 절차는 행정에서 책임지고 다만 이게 어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 시민들께 또 우리 시의원님들께 부탁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 내일보 유재호 국장입니다. 그동안 이제 모노레일로 인해서 많은 시간적 낭비도 하고 소란도 있었고 다양히 있었지만 제가 한번 타봤어요. 네. 직접 돈을 주고 한번 타봤는데 이제 한 가지 사업이 완성이 되려면 하루 이틀에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노력도 있어야 되고 수년간에 걸쳐서 완성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골격이 세워졌으니까 이제 논란은 아까 행정적 판단이나 법적 판단은 따르면 되는 것이고 지금 현재 만들어진 상황에서 저도 좀 더 완성을 해서 관광지로서의 면모를 최고화할 수 있도록 이제 남원시에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타다 보니까 넘어가다 보니까 공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아마 이제 우리 차기 민선 8기 시장님은 그 골격이 세워준 좌우 쪽의 모든 환경들이 아직은 엉성하고 아직 다듬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님이 할 일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숙제는 아주 많이 주어졌어요. 그 이제 그 테마에 이제 정말 그 관광객이나 남은 시민들이 원하고 또 좋은 프로그램을 넣어서 완성을 시키는 게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골격은 이제 됐으니 이제 지금 시장이 총 집중해야 할 일은 완성이다. 계획은 있으시겠죠. 몇 년 정도 안에 좀 완성할 계획이나 생각이나 어떤 예를 들자면 어떤 것 정도는 한 가지 거기에 넣고 싶다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나 행정적인 판단이 있다면 한 가지만 그 안에다가 넣고 싶은 사업이 있다면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간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고요. 참고로 지금 그 공적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지금 현재로서의 시설은 불가능하고요. 아까 처벌에서 다 말씀드렸는데 양림단지 쪽하고 한파구 쪽을 지금 한 4배 정도로 확대를 해서 연다섬유학위원을 지금 조성을 해놨지만 그거로서 부족하기 때문에 전체의 그 영역을 묶어서 파밀리온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금 연다섬유학위원 쪽에 들어가는 게 그 사랑체험관도 들어가고 있고 김동정 미술관 쪽도 있고 또 아트센터도 있고 에드센터도 있고 해서 그쪽 주변이 지금 현재 그 조성은 보다 좀 본격적으로 지금 현재 기획은 하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동의합니다. 그게 지금 현재 건물이 모노레일 자체가 이제 서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가공하고 창의적 생각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되는 생각 가지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처와는 오늘 좀 말씀드리기에 좀 섣부르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계획은 좀 충분히 세우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히 이어서
이제 그런 일들을 추진할까 보면 사실 이제 공무원들이 이제 노력이 많이 필요하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전번에 그 인사로 인해 가지고 노조와의 관계는 좀 뭐지 괜찮습니까? 아 저는 글쎄요.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래 그러면 어차피 사공입니다. 네. 사공이고 네. 이제 선장이니까 네. 많은 사공을 태우고 하면 네. 그걸 완성시키려면 서로 대화를 통해서 좀 좋은 분위기를 일단 만들어줘야 이제 시민들은 걱정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좋은 대화를 좀 많이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이고 좋은 말씀이십니다. 근데 이제 그 행정에 있는 그 우리 그 공직자분들의 모든 의견은 정치를 하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이제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 시민들께서 노조에 대한 어떤 그 다른 생각들을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서운한 건 사실 있죠. 예를 들어서 인사를 뭐 2번, 3번 했다든지 하고 난 뒤에 노조에서 여론조사를 통해 가지고 시장의 인사 조치가 잘못됐다든지 예를 들어 제가 줄 세우기를 했거나 청탁 인사를 했거나 또 공정치 못한 인사를 했다고 하면은 충분히 받아들일 만하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바로 첫 번째 인사하자마자 그냥 턱 밑에서 노조의 그 여론조사를 통해서 이제 의견을 했는데 어쨌든 그것마저도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저도 겸허히 수용하고 있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이후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 노조하고 대화를 할 수 있겠다. 왜냐하면 조직 변경의 과정이나 그리고 또 시의원님들의 시정심을 과정이나 여러 가지 과정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하게 좀 서로 대화를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있고 우리 뭐 기획실이나 심리소통실이나 행정기관도 다 우리 공직자이기 때문에 그 하나로 뭉치는 것 또한 저의 책임이고 뭉쳐서 경쟁력이 있는 행정력을 갖는 것 또한 저의 그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화하고 또 서로 필요한 걸 주고받는 그런 일들로 생각 가지고 있는데 조직에 그 관련되어 있는 조직 변경에 관련되어 있는 것은 아까 우리 기자님 지적하셨던 것처럼 사공이 많으면 배가 하늘로 갑니다. 산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늘로 가요. 시야가 안 남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직과 인사에 관련되어 있는 것은 시장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그리고 물론 협의와 의견 청취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한 사안에 대해서는 서로 수용할 필요성이 있겠다. 충분히 의견 듣고 수용을 하겠지만 그렇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노조하고 앞으로 대화를 나눠야 되겠죠. 근데 매번 말씀드리지만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게 맞다. 대화를 앞으로 나누면 되겠죠. 한번 적극적으로 시장님이 한번 하시죠. 대화를 멈추지 않으셔야 될 겁니다. 아 그럼요. 예. 멈추지 말아야죠. 예. 네. 알겠습니다. 연합뉴스 대표님입니다. 네. 궁극적으로 아까 테마파크 다시 들어가서 네. 궁극적으로 테마파크가 잘못되면 남원시 부담으로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단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그러니까 테마파크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에 대한 큰 그림을 네. 지금의 방식은 제가 봤을 때는 테마파크가 그 뭐라고 그럴까요? 그 빈대 잡으려고 초과상관을 태우는 형태로 볼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것은 궁극적으로 남원시 부담으로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네. 그래서 궁극적인 단계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에 대한 좀 사항이 있으면 좀 한 말씀 해주시고 조직 개편 지금 의회에서 부결된 이후에 어떻게 좀 끌고 가실 건지 그것도 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일단 그 민투 사업자에 대해 사업하시는 남원 테마파크에 대해서는 저는 동반자적인 관계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새로 민선 8기 들어서서 이제 그 시민들의 말씀이 그런 조성사업 하는 거에 대한 상당히 많은 질문들이 있으셨고 의문점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저도 상세히 들여다봤고 국정감사를 한 이후에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저희의 소유물이 아니기 때문에 인허가에 관련되어 있는 궤도 운송법에 따라서 뭐 운행하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또 지금 현재 지바이어는 사실 그 특정한 안전성 검토에 대한 검증에 대한 법적 절차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뭐 본인들이 남원시에서 기부 체납을 해야만이 운행한다라는 그런 전제 조건을 따라 내포하고 있었기 때문에 절차상 우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수를 못한다고. 그러니까 영업 방해를 하거나 허가를 안 해주고 할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 문제 하셨으면 돼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부분들 뒤늦게 이제 하셔가지고 6월 말에 7월 1일부터 영업을 개시를 해야 되는데 못한 거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신 거거든요. 저로서는 일단 납득이 안 갑니다만 어쨌든 그분들도 남은 지역 사회를 위해서 뭔가 민투 사업을 시작을 했던 거니까 거기에 걸맞는 본인들의 태도를 갖고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투 사업에 소요되어 있는 그 전체 비용이 425억이라고 지금 이제 산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425억 다움이어야 되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기준에서는 그런 거에 대한 여유 있는 생각을 좀 가지고 뭔가 서로 논의를 펼 수 있겠지만 그래서 저로서는 지금 현재도 대화에 응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남한 테마파크 측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중요하다고 저는 보여지고 있고 비약적인 예를 드셨지만 빈대장가 있다고 초과상가 태우는 경우는 저도 몹시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어제도 이제 어떤 분한테 말씀드렸지만 집 와이어하고 저 모노레일은 남한 시민들이 매일 보시는 거예요. 매일 보시잖아요. 모자이크 서 있어. 고철돼간다고 하시거든요. 제가 민선 8기 접어들어서 유사분들을 제일 먼저 해결하겠다 하는 이유가 17년 동안 저걸 봐오셨거든요. 저것 좀 어떻게 치워라. 그래서 거기에 집중해가지고 먼저 치운 거거든요. 치우려고 노력한 겁니다. 아직 치워지지 않았지만 어떤 일들 개발이 될지 모르겠지만. 근데 저것도 저 지금 현재 민투 사업 또한 가장 시급하게 우리가 이 사법적 판단을 기다릴 것이냐. 근데 지금 저희로서는 기다릴 수밖에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기다려야 된다고 보고 있고 기다리고 난 다음에 뭔가 결정이 나면 결정된 대로 시에서는 원만히 준비를 할 거다. 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조직 개편은 부결됐지만 지금 그동안에 사실 의회하고 충분히 이제 논의를 하고 사전에 이제 우리는 설명을 드렸는데 물론 이제 마지막 그 의총 때 이제 우리 의장님께서 그런 부분이 아니었다라는 언급을 주셨고 섭섭하다는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저도 수용하고 있고 좀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설명했어야 되지 않을까. 다만 부결됐기 때문에 조례에 의한 조직 변경은 불가능하지만 시장이 할 수 있는 권한은 규칙이거든요. 규칙 내에서 제가 허용된 범위 내에서 지금 현재의 국가 빠른 운영 유지한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제가 진행시켰던 그 정책 분석실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뭐죠? 책임질 수 있는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뭐지 이거?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만들고 미안해요. 세 번째는 지금 우리 농업 중심 도시잖아요. 문화는 문화로서의 역할이 있고 예술은 예술로서의 역할을 갖고 있고 관광 차원 하겠지만 영농에 관련된 직접적인 행정 서비스 체계가 우리 번청하고 동시선도 완전히 지금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조직들을 그 농업기술센터 쪽에 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관을 시켜서 이제 정말로 현실적이고 직접적이고 미래지향적이고 또 영농 소득을 올릴 수 있는 행정 지원 체계를 만드는 건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그렇게 해서 뭔가 도시 경관을 만들고 그다음에 경제 새로운 신성장 자원을 만들고 그다음에 행정은 행정대로 나가고 문화예술 관광은 관광대로 지금 현재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서 제대로 지금 현재 그 이번에 그 조직 개편 그대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시민들께서 염려하셨던 뭐 조직 변경이 안 되면은 행정기로 할 수 없는 거 아니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충분히 주어져 있는 권한과 범위 내에서 충분히 만들어서 정말 효율적인 행정, 아까 말씀드린 경쟁력 있는 행정 그리고 그 어디에 나라도 그야말로 그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조직 문화를 만드는 거에 제가 거기에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고 이제 아마 오늘 내일 사이에 지금 아마 그 공시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대로 제가 원래 생각했던 대로 계획대로 밀고 나갈 예정입니다. 네, 문화메일 이남주 기자입니다. 네, 우리 최경길 시장님께서는 열심히 일하고 계시고요. 또 많은 시청 직원분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염없이 일하는 시청 직원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한테 열심히 일하는 분들한테 뭔가를 우리 시장님께서 좀 이익을 줘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 좋은 지적이십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처음에 이제 그 사실 우리 행정에 우리 공직자분께 말씀드렸던 부분이 뭐냐면
그동안에 100이라는 일을 해오셨어요. 그런데 민선 8기 접어들어서 30이라는 일이 더 추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시도를 했던 것이 이 30을 업무를 합치하려고 그러면 기존에 해왔던 100 중에 100의 일 중에서 30을 줄여야 돼요. 그래서 정책 일몰제를 처음에 제가 거론을 했거든요. 기존에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행정에 대해서 과감하게 배제를 하고 할 필요성이 없는 업무는 통폐합시키자. 그래서 정책 일몰제를 통해서 남는 인적 재원들을 30에 앞으로 미래 먹을 거리 또 컨트롤 타워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겠다라고 제가 약속을 드린 바가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지금 느꼈던 건 뭐냐면 정말 우리 공직자들 일 열심히 한다. 근데 이 공직자들한테 줄 수 있는 것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인사적 혜택, 두 번째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센티브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정책 일몰제를 도입하면서 행정의 효율화를 꾀하면서 인센티브 제도 도입을 하기 위한 조례를 제가 우리 감사실을 통해서 진행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설명이 충분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설명이 충분히 안 돼가지고 이제 그 조례가 부결이 됐는데 그거는 누구를 서열화시키거나 계열화시키거나 줄 세우게 하거나 그게 아니고 제가 매번 주장하는 것이 사람에게 충성할 거 없고 정치인에게 충성할 거 없다. 우리 공직자는 오로지 직무에 충성하면 된다. 직무에 충실하면 된다. 직무에 충실한 분에 대해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인사는 TO에 의해서 정해져 있고 그러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센티브밖에 없는 건데 그래서 인센티브 제도를 활성화시킴으로 인해서 동기부여를 해보려고 했던 거거든요. 근데 결국은 그게 이제 어찌됐든 어떤 연유에 있으니까 이제 부결이 됐는데 이번에 이제 의회하고 또 다시 사전에 교감을 해야 되겠지만 기획실을 통해서 우리 감사실을 통해서는 그 조례를 다시 올리는 걸로 지금 제가 준비를 시키고 있어서 좀 더 보다 적극적으로 설명드리고 우리 공직자분들도 오해 없이 또 시민들께도 전 정말 그 시민들께 양해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공직자 있잖아요. 이런 말씀드리면 정말 죄송한데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일일 1시간 시급도 안 됩니다. 이런 형편없는 봉급을 받고 있어요. 이분들이 내가 무슨 일을 시킬 수가 있습니까? 무슨 일을 부탁할 수 있습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최선을 다해서 근무 여건, 복지 환경 해드릴 수 있는 다 해드려야만이 30% 주어져 있는 앞으로 미래 남원을 새롭게 만들겠다고 했는데 그 일을 주문할 거 아닙니까? 그래 이분들도 밥 숟가락이라도 떠야 뭐 일을 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배고파 죽겠는데 맨날 야근하면 야근합니까?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시민 여러분들께 저는 5억 10억 주자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진짜 능력 있고 우리 시 발전과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드려야 된다. 그런 요건들이 우리 사회적 분위기는 좀 조성이 됐으면 좋겠다. 우리 시민들이 말씀하시는 게 왜 시민 인구수는 줄어드는데 공직자는 왜 늘어나냐고요? 지금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공직자가 늘어난 거는 문재인 정부 때 장기근로 계약직들이 공무직으로 전환됩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350명이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1,500명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행정의 직무가요. 예전에 우리 잘할 때만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하면 뭐겠습니까? 주민등록번 띄고 호적등본 띄고 토지대학등본 왜 있었습니까? 지금은 태어나기 전부터 행정에서 일이 감당을 하기 시작합니다. 돌아가시고 난 뒤에도 행정에서 감당을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졌어요. 우리 행정의 일 직무가 10년 전, 20년 전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아졌거든요. 정말 고생이에요. 근데 그분들한테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인사는 이미 TO로 정해져 있고 그것도 뭐 도에 가서 과장 한 명 더 받아올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구수에 비례해서 조직 체계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면 인센티브밖에 없어요. 인센티브를 주는 거에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다. 우리 시의회에서도 정말 우리 공직자들이 진짜 열심히 일하는데 그 일하는 거에 대한 보상만큼은 좀 충분히 해주고 싶다. 충분치 못하더라도 최소한 20-30%는 해주고 싶다. 제 열망입니다. 그래서 기자님 정말 중요한 질문 해주셨는데 진짜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공직자들 힘듭니다. 어렵고 고생하고 한번 좀 좋은 기사를 써주십시오. 저도 이현일보 김정환 기자입니다.
똑같은 질문 안 하기도 했는데 잠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간 투자인 그 모노레일 사업에 대해서 지금 시장님 같은 경우는 적절 홍보가 집에 한 번도 없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거요? 바꾸셔가지고 어떤 거요? 이 모노레일 연간 모노레일에 대해서는 네. 적극적인 홍보가 없었다는 느낌이 나는데 이제 마음을 바꾸셔가지고 시에서 한번 적극 홍보를 해서 좀 이 업체가 부도가 안 날 수 있게끔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면 그거하고요. 대산 골프장에 대해서는 지금 뭐 어떤 얘기가 지금 전에도 시장님 잘 모르셔서 그러신다고 하면서 말씀 안 하셨는데 요 골프장에 대해서 남은 씨가 준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고 이 마지막 장에 보니까 소통을 굉장히 강조하셨습니다. 시장께서. 근데 지금 조직 개편에 대해서는 조례가 아닌 규칙으로라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뭐 이 소통을 다시 한번 시의회하고 해서 다시 이걸 제대로 풀어갈 마음 갖고 계신가? 그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 민투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공유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공유재산이 아닌 거 민간 사업자가 투자해 놓은 것을 홍보한다는 것은 그거는 그 공적 비용에 대한 그 자산행위 집행이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만약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반복적인 말씀입니다만 사업적 판단이 나와서 뭔가 조치해야 될 상황이 있으면 그때 가서 다시 고민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드래곤 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난번에 시정 질문에도 이제 그 내용이 나왔었는데 업무를 몰랐던 것이 아니고 주민과의 갈등 문제가 지금 내포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때 말씀은 안 드렸던 건데 지금 현재 상황은 보다 적극적으로 이제 우리 시민들을 설득시키고 이해시킬 필요성이 있겠다. 그 여지가 이제 사실은 드래곤 신안대저개발이죠, 맞죠? 신안대저개발 쪽에서 이제 당초에 계획했던 그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것들이 자꾸 이제 시간이 지금 4번에 걸쳐서 지금 연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번에 이제 사실은 그 마지막 문서를 보냈습니다. 저희 도에다가도 협조 문서를 보낸 것이 이번에 마지막 그 계획안이 실현이 안 되게 되면 보다 적극적인 행정 처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라고 제가 첨언을 해서 도에다 요청을 했고 그 내용을 고스란히 신안대저 쪽에 통보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마을 앞 그 관광단지 앞에 있는 도로를 내줘야 되는 건데 그 도로를 내줬을 때 우리 남은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아니면 그 도로를 내주지 않으면 골프장을 통해서 우회로를 통해서 한참 들어가야 돼요. 그러다 보면 시내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오시는 관광객들에 대한 시내 경제에 스며들 수 있는 여건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로를 내주는데 우리 지역 주민들께 협조를 좀 부탁드린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잘 해결해 나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드래곤 골프는 특혜를 준 게 아닙니다. 그 절차상 충분히 그쪽 사업자는 조성에 대한 계획을 변경 연기할 수 있는 여건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다만 더 이상 이제 기다릴 수가 없다라고 이제 우리 남은 시 행정에서 결정을 했으니까 그쪽에서도 아마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추진하지 않을까 싶고요. 소통에 관련돼서 이미 부결된 거를 또 바로 지금 현재 내년도에 지금 뭐 올 연말이 됐든 다음 주가 됐든 다다음 초가 됐든지 간에 인사 이동이 있어야 되는데 또 다시 올리는 건 또 예의가 아닌 것 같고 해서 일단은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추진을 해보고 일단 담당별로 나눠보고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당초에 목표했던 그 사업 달성이라든지 그런 추진 절차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면 내년 하반기 때쯤이나 지금 다시 한번 고민해볼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규칙을 가지고 시작을 하겠다라고 이미 우리 국장님들하고 다 실무 담당 부서들하고 논의를 끝낸 상태이기 때문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봐서 진행시켜보고 문제가 있으면 네, 정보방송 김나온 기자입니다. 딱 하나만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일단 그 드래곤 관광단지 관련해가지고 방금 다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일단 17개 사업 중에 골프장만 빼고 16개 사업을 지금 다시 영역에서 다시 심의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일단 방금 이제 제 허가까지 말씀하셨는데 가장 큰 문제가 좀 주민들하고 갈등 문제인데 주민들이 가장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거거든요. 그래도 전북 1호 관광단지인데 주민들한테 도움이 돼야 되는데 골프장만 있으니 이 골프장이 주민들한테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호응을 안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좀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건데 그렇다면 일단 어차피 지혜 설계를 해야 되는데 이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정말로 그래도 일단 1호 관광단지 이거 다시 추진을 하셔야 되니까 그러면 드래곤 관광단지는 골프장 랜드마크는 아닐 것 같고 골프장이 아닌 정말 전북 관광단지 남원을 대표하는 하나라도 16개 사업이 아니더라도 한 개는 랜드마크를 무엇이라고 지금 생각하는 건지 계획하시는 거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금 기자님 말씀하신 것이 드래곤 관광단지 말씀하신 거죠? 네네. 근데 지금 관광단지 원래 계획이 이제 10층짜리 건물을 호텔을 짓고 하루 호텔을 짓는 걸로 지금 원래 계획이 서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일부 축소가 되는 부분이 있었고 워터파크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의 추세에 맞는 새로운 아이템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구체적인 계획서는 지금 다시 한번 제가 받아보기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 중에 있고 최종적으로 지금 확정되어 있는 그 안을 가지고서 반드시 실행시키겠다는 약속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께서 지금 현재 해안되어 있는 것은 관광단지가 들어오므로 해서 지역경제가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그 예측인데 실질적으로 거기 관광단지가 들어와서 지역 주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 여건 제가 보기에는 시내 중심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대산면 주민들, 마을 주민들이 그쪽 여건들을 만들어 주신다고 하면 저는 그쪽 마을도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다 적극 추진하려고 하는데 또 시민들께서 이제 관광단지 조성이 늦어진 것도 첫 번째 서운한 점이 있고 두 번째로는 토지보상가예요.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 쪽에서 그 시에서 감정평가를 해본 그 가격하고 주민들이 희망하시는 가격하고 갭이 있는 거죠. 그 갭 차이가 좀 있는데 우리 시행령에서 그거를 보상을 못 해드려요. 그래서 이제 보상을 해줄 수 있는 그 여건들을 좀 만들어서 뭔가 주민들하고 사업자하고의 원활한 그 협력 관계를 할 수 있도록 여건 만드는 것은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어진 약속 기간 내에 뭔가 그 관광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지금 노력할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랜드마크, 우리 남원의 랜드마크요. 남원의 랜드마크는 좀 길어지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문화적 예술적 소재를 중심으로 이제 테마를 만들겠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그래서 벨트 조성하겠다고 했잖아요. 쉽게 말씀드리면 한파구 쪽을 전체적으로 지금 다시 4배 정도로 확대를 해서 뭔가 대표 브랜드화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국가 예산이 아직은 최종적이진 않습니다만 참고로 이제 57 전시관도 지금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죄송한데 드래곤 관광단지에서 거기에요? 네. 거기에 대해서만 네. 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차후에 확정이 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게 될까요? 오늘 말씀드리기는 너무 길어지니까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기자님께서 거기에 대한 어떤 그 관심도라든지 굉장히 지금 많다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영역에 지금 10월 말에 하고 내년에 다시 추진을 해야 되니까 네. 그러면은 첫 번째는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좋은 말씀이네요. 네. 네. 시장님, 남원내 최대식입니다. 드래곤 관광단지에 지금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저희가 그 시민들이 보는 관점은 그 관광단지 이 부분에서는 지금 많이 이야기가 오는데 실질적으로 남은 시민들이 지금 겪는 건 뭐냐? 드래곤 관광단지, 드래곤 그 골프장의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현재 이것을 골프전에다가 지금 이탁을 줬거든요. 그 부분이 지금 문제지. 지금 들리는 이야기로는 골프전을 매각을 할 것이다. 지금 이런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가장 피해보는 건 누구냐? 현재 우리 남은 시민들이란 말이에요. 골프전으로 이게 이탁을 주문을 해서 지금 남은 드래곤 골프장에 가면 예약실이 없어졌습니다. 과거에는 예약실이 있어서 남은 시민들이 가서 부킹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
전부 인터넷으로 들어가야 되고 이렇게 하니까 실질적으로 남은 시민들은 거의 이용을 못해요. 과거보다 50% 이상 다 떨어졌어요. 외국인들이 인터넷으로 해서 이거 뭐 여행사도 던지고 인터넷으로 던지고 이러니까 우리 남은 시민들이 예약돼가지고 가면 현재 15만 5천 원 받습니다. 근데 그 골프전에서는 인터넷으로 던지면 14만 원, 12만 원짜리도 있어요. 얼마나 남은 시민들이 지금 불편합니까? 예약도 안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을 그 관광단지 이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시에서 지금 예의주시해야 될 게 뭐냐? 골프장에다 지금 이탁을 줬는데 저희들이 지금 듣기로는 그 신안 운영이 좀 문제가 있어서 지금 이탁을 준 걸로 지금 그렇게 돼 있고 결국에는 골프장에서 인수를 할 것이다 이런 일들이 지금 공공연하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우리 시장님께서 예의주시를 봐주시고 현재 이 골프장이 남원에 있는데 남원 시민들이 지금 가장 불편함을 느끼고 있단 말이에요. 가장 혜택을 받아야 될 남원 시민들이 그 요금 문제랄지 부킹 문제랄지 우선적으로 현실에 와닿는 이 부분을 좀 우리 시에서 협의해서 좀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불이익을 안 나게끔 좀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자님이 너무 자주 골프 다니시는 거 아니시고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근데 이제 그 사유지라 사실은 물론 이제 관광 허가권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에서 관여할 수 있겠지만 사실 좋은 말씀 주셨고 한번 좀 논의를 해보겠습니다만 저희가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논의를 한번 해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시는데 또 이용 요금에 대해서 한번 협의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제가 한번 올해 이제 체육기장 선거 끝나면 체육회하고 협의해서 좀 그 부분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시는데 불편하시면 안 되죠. 네. 천을공감의 소상원 기자입니다. 저는 좋으신 질문들 많이 해주셔서 저는 아주 기본적인 걸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 남원시가 문화의 도시라고 말을 하는데 시민들은 그걸 인정을 할까요? 그리고 남원시가 관광의 도시라고 하는데 시민들은 그걸 개소리라고 하죠. 인정을 안 합니다. 왜냐? 행정은 행정대로 일을 하는데 열심히 해요. 개인마다 보면 참 열심히들 일을 열심히 합니다. 공무원도 열심히 일하는 거 알고 있고요. 근데 시민들한테 물어보면 시민들은 행정 남원시에서 뭘 하는지 전혀 인정을 안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서로 행정과 남은 시민들의 그 체감적인 느낌, 그러니까 행정을 받아들여서 행정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없다는 얘기죠. 그건 왜 그러냐? 남은 시청 직원들은 행정을 위한 행정만 해요. 일정은 갖다가 돈 씁니다. 근데 시민들한테 돌아오는 혜택, 행정 서비스, 경제적 이익, 그건 전혀 없어요. 소위 말해서 남은 생산성이 1인당 생산성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거 알고는 계시죠? 충분히 알고 계실 겁니다. 행정을 한다는 사람들이 행정을 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월급 받으니까 열심히 해야죠. 근데 그 부분에 관해서 남은 시민들이 받는 서비스의 질, 양, 그거에 관해서 시민들이 인정을 할까요? 안 합니다. 막말로 얘기해서 남원시청 왜 있는지 모른다고 그런 사람들 많아요. 소위 말해서 말씀해 주셔서 죄송한데 질문의 요지를 좀 말씀해 주시면. 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초가집을 짓거나 그래도 남은 시민들한테 돈이 된다 그러면 남은 시민들은 초가집 100개, 1000개 지으라고 할 겁니다. 그 호텔, 몇백억짜리 호텔 지어놓고 골프장 지어놓고 모노레일 지어놓고 모노레일 지어서 돈이 된다면 시민들한테 돈이 된다면 시민들 저거 좋아라 할 겁니다. 근데
행정을 해놓고 이것은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것이지. 네, 우리 기자님 네. 좋은 실책으로 받아들이고 지금까지 그 해왔던 우리 공직자분들의 노력은 저는 이제 그 분명히 있었다고 보거든요. 물론 이제 시민들이 바라보시는 거하고 기대하시는 거하고 분명히 차이는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방향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결국은 그 어떤 방향성을 제시해 놓고 선택과 집중인데 아까 말씀드린 경제성이나 효과성이나 또 관광성이 될 뭐가 됐든지만 우리 행정도 지금 많이 바뀌려고 지금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께 인정받고 또 시민들이 인정할 수 있는 그리고 시민들로부터 존중받을 수 있는 공직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 너무 그렇게 비관적으로 말씀 안 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질문 안 하신 거죠? 지금 시간 관계상 질문은 딱 한 분만 더 이상 받겠습니다. 우리 딱 저쪽 먼저 제가 하겠습니다. 전북제일신문 강기수입니다. 그 선해 산업단지가 완공기가 좀 됐잖아요. 네. 아직도 입지율이 아주 저점으로 알고 있어요. 네. 그에 대한 대책 방안이 있는지 보실까요? 또 하나는 그 완공된 지가 벌써 몇 년이 됐는데도 지금 민원 문제가 보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한 분은 지금 몇십억을 지금 손해보고 지금 경매가 들어가는 입장에 놓여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좀 살펴주셔서 남은 시민을 위한 산업단지였는데 또 하나의 남은 시민이 그런 불이익을 당해서 몇억 단위 몇십억을 손해보고 가정이 파탄하는 일이 없도록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사회산업단지에 대한 그 기업 유치는 지금 또 6개월 동안 내 2개 기업 유치를 했고요. 한 개 기업은 한 500억 정도 지금 현재 그 투자 계획을 가지고 있고 한 3만 평 정도 돼서 거의 가용 평수가 17만 4천 평 정도 되는데 지금 한 8만 평 정도 남아 있는 묘지인데 그래서 지금 MOU만 체결되어 있고 실제 투자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MOU 유효 기간을 들어서 기간 내에 투자할 수 있도록 지금 유도를 하고 있는 중에 있고 그 MOU 유효 기간이 지난 기업에 대해서 과감하게 지금 이제 배제를 하고 새롭게 기업을 유치하는 그런 전략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보다 공격적이고 적극적으로 기업 유치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또 좋은 결과물이 하나 나올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그 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그 내용을 알고 있는데 좀 더 그 생각을 주민의 말씀도 중요하고 근데 우리 행정은 갖고 있는 원칙입니다. 그 원칙 속에서 지금 현재 서로 논의를 하는 필요성이 있겠는데 조금 좀 그 시민께서도 고민을 하실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좋다고. 네. 네, 전북일보 김선창 기자라고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그 11월 18일 날에 그 모노레일을 직접 탑승을 해보셨는데 그 남원 테마파크 간의 관계를 떠나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탑승 당시 어떤 문제가 있었고 어떤 불편함이 있으셨는지 좀 궁금하고요. 두 번째가 아까 질문 중에 의회의 관계가 있어서 뭐 좋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공직사회나 이제 외부에서 바라봤을 때 대다수가 의회의 관계에 있어 감정이 골이 깊어지고 그리고 심지어 양측이 치졸한 형태로까지 던지고 있다라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좀 앞으로의 의회의 관계를 어떻게 좀 정립을 하실 생각이신 건지 궁금합니다. 먼저 좀 너무 자극적인 표현 아닙니까? 치졸한 형태는 아닌데. 네, 이거는 공직사회에서 직접. 그래요? 네. 그렇게 얘기하는 공직자가 있단 말이에요? 너무 과격한 표현 아닌가요? 저는 그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 어차피 이제 이제 제가 좀 이해를 한다고 보면 지금까지 민선 7기까지 왔잖아요. 뭐 한 이제 지금 우리 의회도 지금 새로 오신 분들이 뭐 한 대여섯 분 되시고 또 기존에 계신 분들도 계시는데 민선 8기 접어들어서 그 새로운 시장에 대한 어떤 그 서로 상호간의 이해, 저도 또 새로운 그 의회에 대한 이해 관계 그 과정이지 그게 변화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과정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변화를 갈등이 겪는다는 것은 서로 상호간의 협의점을 찾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상호간의 협의점을 찾을 수 있는 기간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나쁘다고 생각지는 않고 있고 치졸한 형태는 절대 아닙니다. 뭐 누구 뭐 그냥 뭐 뒤통수를 친다든지 그런 형태가 아니고 다만 서로 이해의 정도가 조금씩은 범위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뭐 괜찮습니다. 저는 그 시의회에서 그런 표현하시고 또 시의회는 의회로서의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수용하고 있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조직 부결된 거에 대해서 이건 제가 물론 이제 입장문을 내긴 했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희 입장문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시의회에서도 듣고 부정적인 말씀 주신 거에 대해서도 그러신가 보다. 다만 이건 좀 더 우리가 진중하게 다시 한번 서로 상호간의 입장에 대한 견해에 대한 이해 충돌 부분은 상호 협의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우리 기자님 말씀하셨을 때 오늘 제가 타봤어요. 사실은 우리 이제 실국장님들하고 같이 해가지고 네. 2.4km를 타는데 45분 걸리더라고요. 전 구간별로 좀 다니면서 이쪽은 어떤 게 있고 이쪽은 어떤 게 있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고 하는 거에는 플래닝은 어느 정도 섰습니다. 그런데 관광객의 입장으로서 지금 현재 보면 두 번 타는 거에 대해서 고개가 깨우쳐지지 않나. 그렇다고 그러면 속도도 늦고 지금 현재 상황이 물론 이제 불곡진대도 많고 등고도 있기 때문에 속도가 늦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지만 그 속도가 늦음에도 불구하고 볼만한 컨텐츠가 분명히 없다. 그 컨텐츠를 제대로 갖춰놓으면 그 45분 동안 타는 모노레일이 지치지 않고 실증나지 않게끔만 만들면 된다. 저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이제 뭔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모노레일이 저 상태로 과연 그 구매자의 욕구, 그러니까 수요자의 욕구를 과연 불러낼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좀 제 이제 공직자가 아닌 일반 관광객으로서 생각해보면 좀 고민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다 똑같거든요. 대한민국 사람이 됐든 진짜 똑같습니다. 더운 날 에어컨 안 되면 그 기차에서 그 차 안에서 밀피된 차 안에서 아이들 답답해 할 거고 추운 날 히터 안 되면 춥다고 할 거고 발동품 부를 거고 좀 여러 가지 것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공적인 입장은 사법적 판단이 나올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저 시간 관계상 질문에 대한 답변 시간을 마치고 아니 뭐한번 더 하시면 되죠. 아니 뭐 저희 아시아데스 통신의 이태원 기자입니다.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행정이라고 했는데 이게 꼭 말보다도 행동으로 좀 실천에 옮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 실과 부서에 가다 보면 전부 다 저기서 뭔 사람인 거 쳐다보도 안 해요. 불친절 아나무인이다 이거죠. 실과부서에 가면 누가 왔는가 어쨌는가 나와서 이렇게 되면은 사람이 없다고 어르신들이 실과부서에 갔다 온 사람들이 저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장님한테 한 가지 제안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소통 행정이 의회에서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우리 민원실에 전담 부서가 있어가지고 남은 시민을 소통한다고 하는데 전담 부서가 하나 있어서 그걸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때 정말 남은 시가 소통을 잘한다라고 이 취지가 맞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민원실 앞에다 우리 그 신문고 딱 테렸을 때 우리 시장님 민원 전담 부서가 해가지고 하나하나 딱 적어서 우리 시장님 한 달에 한 번씩 우리가 소통행정 읍면 동장이 직접 가서 방문은 좋죠. 그렇지만 우리 시장님께서 정말 시민과 함께하는 소통행정 이게 트렌드가 맞다면 한 달에 한 번씩 민원 해결 전담 부서를 배치를 해가지고 우리 시장님하고 이렇게 보고 이야기를 하고 오지 이 읍면 동장하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민원 전담 부서가 있어가지고 우리 시장님하고 한 달에 한 번 민원 해결 대화할 수 있는 그 소통의 창구를 열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번 거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한번 해주십시오. 정말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6개월 동안요 저 죽는 줄 알았어요. 정말 매일같이 이제 내일 아까 말씀드린 내일도 이제 서울 올라가지만 1박 2일 선출하고 정말로 총각을 다투듯이 살아왔거든요. 이제 소통의 부재에 대해서는 저는 공감을 합니다. 이제 시민들의 말씀 많이 드려야 되는데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정부 부처에다가 뭔가 우리가 제안을 하고 국가 예산을 따오려고 하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거죠. 뭐 어떤 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싶어도 부처에서 남원이 느닷없이 왜 남원? 이렇게 되는 경우가 지금 허다했거든요. 그런 거를 준비하는 과정이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했고 그동안 이제 그런 일들을 해봤던 말씀 드리고 싶고 시민들 말씀 들을 수 있는 그 시민소통실에 대해서는 지금 원스톱 민원 행정 서비스를 하기 위한 지금 조직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원님께서 오셔가지고 한 번에 그 인허가를 다 포함을 해서 민원 행정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조직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시민고를 통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시민과의 소통의 시간 고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조금 좀 더 여유를 가지고 지금 그 많은 기관들이나 또 단체들이나 또 저하고 말씀 나누고 싶어 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신데 소통의 시간 늘 불편함 가지고 있습니다. 좀 지켜봐 주시고 신문고는 좀 속고를 해야 될 사안이 있습니다. 그건 좀 부탁 말씀드리고 아까 처음 말씀하실 때는 본인 얘기 한 줄 알았어요. 네. 마지막 예 신문 한 번. 뉴시스 김정민 기자입니다. 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5개 신문을 다니는데 네. 소통이 부족하다라는 건 좀 제 개인적으로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장께서 먼저 취임 이후에 저 3번째 기사였나요? 네, 그렇죠. 이렇게 많이 하시는 데가 없어가지고 한번 잘하고 계시다고 저는 보는데 아무튼 뭐 이게 질문 안 드리려고 하다가 그냥 저 기자의 분위기가 거기에 각각 소재만 나와가지고 네네. 저도 분위기 세시는 게요. 네. 유치한 소재를 한번 다시 먹으시겠습니다. 그 들어오는 레이싱 챔피언십 유치를 하셨는데 이제 먼저 축하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드론 레이싱이라는 게 여러 국제 대회 영상물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크게 이제 두 가지 종류로 알리더라고요. 네. 그 평지에서 평지형 구조물을 놓고 경기장을 구성하는 케이스가 있고, 또는 그 놀이시설에 롤러코스터 형태의 입체형으로 구성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시장님께서 구상하고 계신 건 어떤 모양인지, 그리고 좀 나아가서 과거에 그 익산에 한라시폭이 들어올 때 그때 그 1차 무산이 되고 2차로 진행을 할 때 그쪽 팀들에서 드론 레이싱 얘기를 한번 꺼낸 적이 있어요. 그때 LG, SK 뭐 이동통신 3사에서 e스포츠 하듯이 그때 드론 레이싱 리그전 계획까지 한번 언급이 됐었던 적이 있었는데 시장님께서는 그 이 산업에 대한 한계를 어디까지 좀 보고 계시는지 정말 심플하고 정말 미래비전적인 질문 주셨습니다. 매우 감사합니다. 그런 말씀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이번 국제 레이싱 대회는 지금 현재로서는 전 세계 40개국에서 대국에서 지금 참여하는 걸로 되어 있고 생방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유튜브를 통해서 전 세계 1억 명이 지금 현재 그 시청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레이싱 챔피언십 대회 기간 동안에 드론과 UAM의 엑스포를 개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래서 내일도 이제 올라가는 게 국토부하고 관계기관들하고 협의를 하려고 올라가려고 하고 있는 거고, 이 엑스포는 결국은 기업을 유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 지금 하나시스템 쪽에는 우리 MOU를 체결을 하고 이번 그 엑스포에 참여를 해달라고 지금 현재 요청을 드린 상태이고, 그리고 이제 현대나 그 국토부나 한화나 SK나 이런 쪽의 대기업을 지금 현재 접촉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조직 내에서는 TF 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화된 5명을 구성을 해서 지금 전담을 해가지고 이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조직적인 안배를 해놨고, 그래서 지금 아까 기자님 질문하셨던 것처럼 평지형이냐 그 놀이시설을 활용한 입체형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도 해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마케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흥행이거든요. 이 드론 엑스포 대회를 개최함으로 인해서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한민국의 남원이 아니라 세계적인 남원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기회다. 절호의 기회다. 그래서 이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거기에 그 BTS를 제가 초청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한 2-3분 정도.
그 방 대표. 예, 그렇죠. 그 방세혁 씨의 그 원래 본향이 남원이에요. 방 대표의 조카가 저희 동네에 사는 잘 좀 부탁드립니다. 예. 단팥으로 저기 저 방국유 씨라고 아버님이 저하고 친해요. 어찌됐든 그렇게 해서 이제 저기 BTS를 데리고 와서 이 흥행을 시켜놓으면 엑스포도 그렇고 드론 레이싱대도 그렇고 남한에서 지금 새로운 그 신성장 산업 동력이 될 수 있으나 기틀은 저는 된다고 보거든요. 브랜드거든. 결국은 남한이라는 신성장 동력으로서의 브랜드 이미지를 굳히는 데는 굉장히 저런 길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익산에 그 하나씩 말씀드렸던 그런 것처럼 뭔가 계기가 필요합니다. 사실 여기에 예산이 지금 한 40억에서 50억 정도 지금 들어갈 예정이지만 저는 경제적 이득 효과는 지난번에 언론 보도 때 200억 정도라고 말씀드렸지만 저는 200억 이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BTS를 만약에 데리고 있다고 하면 그렇게 해서 새로운 지금 현재 드론과 미래 항공산업 UAM과 지금 현재 경비기까지 같이 우리가 시너지를 낸다고 하면 그 농업, 관광 이 모든 분야에 그리고 산업 분야에 대해서 전반적인 기틀을 다질 수 있는 마케팅의 효과가 있겠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언론사들께서도 혹시 기회 되시면 집중적으로 한번 논의를 해서라도 우리 남원을 좀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말씀드리고 싶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프로그램 리그전을 통하던 이제 여기에 사실은 이제 그 10월 6일부터 10월 9일까지입니다만 그 중간에 그 포럼이나 이런 그 단순한 뭐 중고등학생들 뭐 저기 저 축구 대회나 또는 그런 대회들을 지금 정기적으로 뒷차선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목을 우리 남원을 집중시켜서 이거 대단하게는 아직 이릅니다만 아까 이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거를 해놓으면 조만간 내년 그 상반기 중에 국토부에서 드론 통합지원센터라는 공공기관을 지금 현재 호남권에 지정을 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다는 거 하나 하고 드론 비행 자유구역을 지금 저희가 신청을 해놨습니다. 그것도 지금 현재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거고 거기다가 항공안전 기술원 분원을 제가 유치를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 그럼 공공기관이 최소한 3개, 4개를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레이싱 대회를 통해서 뭔가 새로운 이 드론과 UAM에 관련되어 있는 거점화 도시를 우리 남원에서 만들 수 있겠다. 지금까지 전라북도 내에서도 또 호남권 내에서도 지금 드론을 가지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거창한 세계적인 대회를 개최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이 기회를 통해서 반드시 뭔가를 끌고 내려와야 된다. 우리 남한 지역에다. 그래서 결국 공공기관이 들어오게 되면 관련되어 있는 연구기관 또 기업들 또 수리업체들 생산업체들 지금 다 유관되게 지금 현재 10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제가 항공 관련 학과도 고등학교에다가 지금 우리 제1고 쪽에다가 제안을 해서 제1고 쪽에서도 지금 고민하고 계시지만 항공 관련 학과도 지금 현재 남한에다가 유치를 하고 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남한에 모일 수 있도록 그래서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결국 공공기관인데 그 공공기관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공세적으로 유치할 수 있겠다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설명드려요.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에요. 네, 질상고양뉴스 최원근입니다. 네. 시장님한테 질문드리겠는데 네, 시장님은 지금 열심히 이루고 계시고 다 알고 있고요. 시민들도. 그런데 아쉬운 것은 민선 8기 오기 이전에 지금 남한을 이렇게 만들었던 기업들이 지금 현재 국장, 실장, 과장, 그 다음에 읍면 공장들이 주로 이루고 있고 그것을 타파하고 남한을 계획을 시켜보고자 시장님이 출마를 해주셔서 강대에 계셨어요. 그런데 지금도 역시 불통은 마찬가지입니다. 밑에서 불통이요, 불통. 그리고 어떤 민원시장에서 기자가 얘기를 하면 아까도 뭐 기자도 얘기했지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확인을 해서 문제가 있으면 지적을 하고 개선을 시키는 게 실국장들이 해야 될 일이죠. 과장들이 해야 될 일. 그게 좀 위험하다. 그리고 과장이 어딜 갔는지 국장이 어딜 갔는지 계장이 어딜 갔는지 전혀 비상 연락망 체계가 안 돼 있어요. 어딜 갔냐면 다 몰라요.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업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남한을 찾아와서 시국장 과장들한테 얘기를 하면 옛날에 했던 관행과 관습과 자기네들 그 연계되어 있는 사업에는 일찍 귀를 다 닫아버리고 눈을 감아버립니다. 앞으로는 시장님을 직접 찾아뵙고 이 남원에 유치하고 남원에 와서 뭔가 사업을 해보고 싶은 의지가 있는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너 그런다면 시장님 언제든지 문을 열어서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실 의지가 있는지 그걸 좀 밝혀주십시오. 이 부분은
우선 먼저 이제 그 소재 불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여부를 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뭐 사실 아닌 걸 가지고 말씀하셨겠습니까? 근데 어떤 부분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다시 한번 짚어보겠고요. 이제 지금 변화의 과정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공직자들도 굉장히 힘들어해요. 근데 이분들이 안 계시면 저 또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하고 공감하고 공유하고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그 과정이라고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점진적으로 지금 나아지고 있고 좋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기대했던 그 이상으로 좀 갈 수 있다고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공직자분들이 그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직접 그 대변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 심리소통실이 좀 더 활성화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무부서, 주관부서하고 만약에 그 대화가 원활치 못하면 우리 심리소통실장하고 직접 말씀 나누시면 저한테 바로 직보가 되니까 그런 부분들은 특히나 외부 투자자분들에 대해서는 옥석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직접 좀 보고 확인해보고 하는 그런 절차를 과정을 통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우리 지역 경제에 지역 사회에 도움될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이시고 우리 또한 또 반성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외국에서 그렇게 느끼시면 또 우리도 뒤돌아볼 필요성이 있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가능하면 좀 긍정적으로 좀 봐주십시오. 우리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저도 모든 물체가 똑같잖아요. 이제 내 마음적으로 이게 하얀색이지만 내 마음속에 커머디티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양해부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동안의 이유가 어땠든지 간에 우리 공직자분들이 행정을 못하는 것도 아닌 거고 잘 해왔고 그런데 좀 민선 8기 돼서 힘들어합니다. 정말로. 워낙 제가 지금 거세게 몰아치고 있기 때문에 잠깐 치졸한 행태까지 우리 공직자가 얘기했다 하니까 그래서 어쨌든 한번 좀 긍정적으로 좀 봐주시고 지켜봐 주시고 시간이 소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어쨌든 그 말씀을 좀 듣고 싶은데 혹시 마지막으로 혹시 질문하시고 싶은 분이 있으면 30분이 넘어갑니다만 없으시면 예, 있습니다. 아니 아까 하셨습니다. 네, 예. 끝내시죠. 네, 그래요. 오늘 저 추운 날씨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더더욱더 좀 더 냉철하고 또 비토가 아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비판은 언제든지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관심 가져주시고 지켜봐 주시고 또 가능하면 우리 공직자분들, 우리 시민분들 또 희망을 갖고 우리 새해 2023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